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돌입니다. 1월이 벌써 흘렀는데 저는 얼마나 저를 위한 시간들을 보냈나 싶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요즘 시대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시대여서 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수십 개의 인생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볼 수 있는 시대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보는데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딜 가나 누구를 보면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지루할 타이밍 없이 SNS나 유튜브, 인스타 등의 그런 재미있는 정보를 던져서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슉 가버리더라고요. 아마 요즘 시대엔 상상할 수 없지만 저도 핸드폰이 없던 낭만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어렴풋이 그 시절의 감성이 기억나긴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지루할 틈이 없고 잠깐 본다 생각했는데 쇼츠나 이런 걸 보면 30분, 1시간이 훅 가버리고 솔직히 너무 재밌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방 안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제 모습이 생각나서 그분이 오더라고요. 영감이 왔습니다. 저는 살아가다가 영감님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길래 바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켜고 레퍼런스들을 찾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려봤는데 초반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엔 괜찮은 줄 알고 그렸다가 생각보다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스케치 단계라 되돌렸긴 했는데 이미 디테일 작업이 들어가 버렸다면 구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케치가 뼈대라서 뼈대를 잡아놓고 살을 올렸는데 뼈대가 마음에 안 들면 살도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책임이 따르기 전에 가볍게 뼈대를 수정해 나가는 스케치 작업이 저에게는 제일 재밌는 작업입니다. 물론 영감님이 오기 전에는 이 백지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영감이 없으면 뭘 그릴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백지 상태로 흰 화면만 보다가 아이디어가 너무 없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그러다 더 잘 그린 사람들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 작품을 감상하다가 시간이 가고 다시 백지를 보고 다시 레퍼런스를 보고 결국 그러고 저장 안 하고 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앉았는데 그림은 하나도 못 그렸어요. 그래서 영감님이 자주 오면 좋은데 언제 올지는 모르다 보니까 딱 영감님이 올 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스케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참고해보면 다른 사람의 작업물들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의도치 않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이미 목표한 곳에 도착해 있고 누군가는 이미 앞서 있고 누군가는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면 주변에서 바뀌어지는 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누구는 어떤 대학, 누구는 어떤 취업, 누구는 결혼을 준비하고 몸을 가꾸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 다 올립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그냥 보기만 했죠. 부러워지기도 하고 자극도 많이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배우는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날이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날이었는데 작업도 안 하고 약속도 없고 불도 켜지 않고 햇빛 들어오는 자연광에 의존하면서 밥만 먹고 계속 책상에 앉아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밤이 돼버리더라고요.
뭔가 한 건 없는데 아쉽게 하루가 다 끝난 느낌이 들던 그런 날. 혹시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은 날 있지 않으신가요? 핸드폰을 보다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잘 그린다, 와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저 사람은 벌써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출발선인 것 같지? 이런 질문들이 꼭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에. 화면 속의 세상은 늘 완벽하고 각도는 계산되어 있고 웃음은 준비되어 있고 삶은 요약되어져 있어서 화면 안에 망설임도 지루함도 실패도 없는 듯한데, 그런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 느린 것 같고, 물론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비교라는 게 처음부터 아프게 때리지 않고 나도 모르게 지치게 만들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마냥 기쁘기보단 부러운 날들도 많고, 응원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마음 한쪽으론 비교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레퍼런스들도 봐야 돼서 계속 탐색해서 보다 보면 나를 평가하게 되고 재촉하게 되고, 더 깊어질 땐 나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각하고 난 뒤로는 안 되겠다, 이거 잠깐 쉬어가야겠다 싶어서 화면을 내리고 뒤집어 놓았는데, 그때 먼저 찾아온 것은 불안함보단 조용함이었습니다. 끄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그냥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패배한 게 아니고 비교를 멈추겠다는 아주 작은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 내 호흡과 내 방향과 내 속도가 돌아오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바로 뒤집진 못했어요.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려놨죠. 저는 작업 특성상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비교하던 화면들이 사라지고 고요한 방에 앉아 자고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어주며 방에 있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고양이를 보고 있으니 저희 집 고양이는 이름이 보리인데, 보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얘는 아무 성과가 없어도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시간 개념 없이 지금 이 순간을 편하게 있더라고요. 물론 고양이와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 고양이를 보며 조급함보단 다시 지금을 살게 된 것 같았고, 탁 막힌 그때의 그 화면을 내려놓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에겐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근하게 만들어준 우리 보리도 여기 그려주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내가 비교하던 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편집된 결과와 살아있는 나를 나란히 놓고 있었구나. 이 비교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영상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실제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60배, 100배의 시간을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편집된 10분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 짧은 시간 동안 그린 거랑 몇 시간 그린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맞잖아요. 공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비교의 시간인 어두운 밤이 끝나고 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하루의 시작인 해가 살짝 떠오르는 새벽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번 영상도 아침 그렸는데 또 아침 그리냐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영감님이 이걸 주셔서 좀만 기다려보시면 다른 시간대, 다른 환경들, 다른 계절들, 그런 것들을 자주 그리게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비교하지 않겠다, 화면을 내려놓고도 바로 다음 날에도 아침에 습관처럼 핸드폰이 손에 가고 책상에 앉아서 재미있고 화려한 화면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의 인생에서
잠시 비교를 내려놓는 것을 의식하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마음이 딱 막히진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즐겁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편집된 결과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게 각자의 템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의 인생에서의 비교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바닥에 내려놓고 기지개를 펴고 잠들었던 내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보지 않기로 한 선택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돌이었습니다.